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금 뒤에 안 보이세요? 미안합니다. 아, 진짜. 기계도 못 쓰면서 왜 혼자 나와? 등 뒤에서 꽂히는 따가운 시선, 무겁게 들려오는 한숨 소리.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갔다가 마치 죄인처럼 도망쳐 나온 적 있으십니까? 겪어본 분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할머니를 내쫓은 그 차가운 기계 위에 쭈글쭈글한 귤 한 알이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가 놓고 간 그 귤 한 알이었죠. 쭈글쭈글한 귤 한 알이 100억짜리 최첨단 기술을 이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귤 한 알 때문에 콧대 높던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게 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여운을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 매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큰 길 한복판에서 김옥분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72살 부산 변두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였죠. 서울 땅을 밟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이 판교라는 동네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은 빗으로 곱게 넘겨 단정하게 정돈해 두었는데 누가 봐도 우리네 엄마 같은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한껏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눈앞에는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귀에 뭔가를 꽂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참, 서울 사람들은 다들 바쁘구나. 할머니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꽉 쥐어봤습니다. 25,000원. 지난 한 달간 경로당 점심값을 아끼고 라면으로 때우며 모은 돈이었죠. 이거면 우리 장군이 고기빵 실컷 사주겠지? 마치 손끝에 닿는 돈뭉치가 할머니에게는 훈장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요즘 전화기는 버튼도 없고 화면만 번들번들해서 받기가 영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들이 큰 글씨로 설정해놔서 겨우겨우 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막내 동생이라고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자 동생의 구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야 오대고 나 지금 시장 가는 길인데 콩나물 싸게 한다 카더라. 같이 안 갈래? 아이고 나는 서울 왔다 아이가. 우리 장군이 생일이라 며느리가 병원 간다 해서 애 봐주러. 뭐? 서울? 언니야 혼자? 마 혼자 와도 되지. 콩나물은 네 가서 사온나. 나는 지금 큰 거 볼 일이 있어서 바쁘다. 할머니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큰 거라고 한 건 다름 아닌 햄버거였습니다. 손주 장군이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것. 할머니, TV에 나온 불고기 햄버거. 나 그거 진짜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 며느리는 몸에 안 좋다며 질색을 했지만 할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해주고 싶었죠. 우리 장군이 학교 갔다 오면 깜짝 놀라겠지? 할머니는 햄버거를 받아들고 활짝 웃을 손주 생각에 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죠. 그렇게 한 5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다. TV에서 봤던 그 집.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간판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다. 할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에 멈춰서서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산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네모난 기계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뭔가를 뚝딱뚝딱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계산대 직원한테 불고기 햄버거 하나 주의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서 할머니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왔지만 할머니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따뜻하기는 한데 어쩜 이리 정신이 없노. 그리고 할머니 앞에 그 네모난 기계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그림과 글씨가 빼곡했는데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다시 꺼내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영어가 섞여 있어서 눈만 아팠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올려다보는데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기고? 바로 그때 매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구석 창가 자리.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하나가 노트북 화면 뒤에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3살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햄버거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 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본부장이었죠. 강민호는 할머니가 기계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문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님이 빨리빨리 안 빠지는 게 거슬렸던 겁니다. 강민호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서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하겠지. 매뉴얼대로. 그는 다시 시선을 노트북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그에게는 사람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그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오늘 저 할머니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펑펑 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때에 그는 그저 차가운 관찰자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점점 줄이 길어지고 등 뒤에서 따가운 시선들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어느새 5-6명이 할머니 뒤에 늘어서 있었죠. 할머니는 그 기척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한숨소리, 그리고 뭔가 불만스러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죠. 아이고, 사람들이 기다리네. 할머니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잔뜩 굳었습니다. 줄 맨 앞에 선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이러다가 점심시간 끝나겠네. 그 말이 할머니 귀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젊은 남자는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할머니 볼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화면에 뭘 눌러야 할지 더더욱 모르겠었습니다. 츠츠츠. 뒤에서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저 할머니 왜 저래? 직원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글쎄, 요즘 어르신들 진짜 기계도 못 쓰면서 왜 혼자 오는 거야? 그 말이 또 할머니 귀에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들은 척 못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도 못 쓰면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할머니는 평생을 별별 고생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밤늦도록 일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했죠.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둘 키워냈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이 나라 경제 일으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 하나 못 만진다고 젊은 것들한테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할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면 안 됐죠. 손주 햄버거 사러 왔는데 울고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꾹 참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불고기 빵이 어디 있노? 화면에는 온갖 메뉴가 사진과 함께 떠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치켜 올리고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훑어봤죠. 그러다 불고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휙 하고 넘어가더니 갑자기 온갖 글씨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트로 드시겠습니까?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세요. 음료를 선택하세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고? 나는 햄버거 하나만 사면 되는데. 뒤에서 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기요, 할머니.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시간 없거든요.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느껴졌죠.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작아진 적이 있었던가요? 경로당에서는 옥분이 언니라고 불리며 밥도 제일 먼저 받고 노래자랑에서는 박수도 제일 많이 받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것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금방 할게. 할머니가 다급하게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습니다. 그런데 누를수록 화면은 더 이상한 데로 넘어갔고 급기야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또 처음부터 해야 되나? 할머니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매장 안쪽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매장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남자였는데 머리를 바짝 밀고 유니폼을 빳빳하게 다려입은 게 어딘가 깐깐해 보였죠. 그 점장은 깨끗한 게 세상 제일이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위생감시단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본인이 일하던 매장이 위생점검에 걸려서 크게 혼난 뒤로 사람 손끝에 먼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휴지 한 조각만 떨어져 있어도 눈이 벌게지고 테이블에 물 자국만 있어도 직원들한테 호통을 쳤죠. 하지만 그 깨끗한 마음 안에는 오래 묵은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더러운 말입니다. 점장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수수한 스카프, 촌티나는 장바구니. 점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또 이런 손님이야. 그의 눈에 할머니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매장에 물을 흐리는 문제 요소, 위생을 해치는 오염 물질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 점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예, 저한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점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모으며 말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기계가 안 익숙해서.
잠깐만요. 금방 할게. 할머니가 다시 화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려는데 점장이 갑자기 소리쳤죠. 아, 할머니. 잠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점장이 할머니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에 흙 묻었잖아요. 그 손으로 화면 만지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기미가 가득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한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손이었죠. 아침에 씻고 나왔는데 어디 흙이 묻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손을 스카프에 문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점장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알코올 소독 티슈를 꺼냈죠. 그리고는 할머니가 만지려던 화면 부분을 벅벅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병균이라도 닦아내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세게세게 문질렀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단 말인가. 평생을 이 손으로 살아왔어요. 논에서 모를 심고 밭에서 감자를 캐고 공장에서 물건을 포장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손주 분유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더럽다고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고였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더 창피할 것 같았으니까요. 점장이 화면을 다 닫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할머니, 기계 고장 나면 할머니가 물어내실 거예요? 예. 이 기계 한 대에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할머니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장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죠. 주문 안 하실 거면 비키세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아, 아닙니다. 나도 주문할라고. 그럼 빨리 하세요. 여기 노인정 아니에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노인정. 그 말이 할머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줄 뒤에 서 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화탓 달아올랐죠. 땅이라도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점장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한번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다시 화면 쪽으로 뻗는 순간 점장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안 비키실 거예요? 점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죠. 아, 제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할머니는 흠칫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뒤에 손님들 몇 분이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점장이 할머니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휙 돌려 줄을 선 사람들을 가리켰죠. 저기 저분들 다 점심시간이에요. 할머니 때문에 밥을 못 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줄이 더 길어져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팔짱을 끼거나 혀를 차며 기다리고 있었고 눈이 마주친 여자 하나는 대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죠. 내가 저 사람들 밥을 굶기고 있구나. 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점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기계로만 주문받아요. 현금도 안 돼요.
할머니처럼 기계 못 쓰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카드는 있는데. 할머니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대신 아들이 만들어준 체크카드를 꺼내 보이려 했죠. 카드 있어도 기계에 넣을 줄 모르시잖아요. 점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비켜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이와의 약속 하나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불고기 햄버거 하나만 사면 되는데. 저희 직원들 지금 다 주방이에요. 점심시간이라 손이 없어요. 점장은 손사래를 치며 한숨을 푹 내쉬었죠. 할머니, 오늘은 그냥 가세요. 다음에 젊은 분이랑 같이 오시든가. 그 말이 할머니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냥 가라고? 젊은 사람이랑 같이 오라고?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죠. 손주 장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그 불고기 햄버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었죠. 그래, 내가 꼭 사다 줄게. 할머니가 꼭 사다 줄게. 그런데 지금 이 차가운 가게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햄버거 하나 못 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왔네. 죄송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한 발, 두 발 물러났죠. 뒤에 뭐가 있는지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쾅! 할머니의 어깨가 뭔가 단단한 것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유리 기둥이었죠. 아!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깨에서 욱신욱신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걸 느낄 겨를도 없었죠. 줄 서 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몰라. 누군가 건성으로 물었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죠. 점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조심 좀 하시지. 할머니는 부딪힌 어깨를 감싸 쥐지도 못한 채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연신 사과를 하며 유리문 쪽으로 물러났죠.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먼저였습니다. 아니, 창피한 것보다 서러운 게 먼저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햄버거 하나 사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그 순간 매장 구석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강민호였죠. 그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 숫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점장의 매몰찬 표정을, 그리고 킥킥거리는 젊은이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쾅! 강민호가 저도 모르게 마우스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흠칫 놀라 쳐다봤지만 강민호의 눈은 점장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점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복잡해져. 이건 단순한 손님 대 점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개입하는 순간 일이 커질 게 뻔했으니까요. 참아야 돼. 지금은 참아야 돼.
강민호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시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점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을 노려보던 저 남자가 머지않아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게 될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는 유리문 앞까지 물러나서야 겨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죠. 손주 햄버거 하나 사주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매장 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할머니에게 관심을 잃은 듯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점장은 할머니가 만지려던 기계 앞에 서서 또다시 알코올 티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지려다 만 그 화면을 마치 더러운 걸 닦아내듯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기계도 참 고생이 많겠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저 차갑고 네모난 기계가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 기계한테 혼났지만 저 기계도 저런 주인 밑에서 얼마나 힘들까. 할머니는 평생을 남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굶어도 자식 먼저 먹이고 본인이 아파도 남편 걱정 먼저 하고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쫓겨나는 마당에 저 기계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문득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뭉치 옆에 뭔가 동그란 게 손에 잡혔죠. 귤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혹시 출출하면 먹으려고 챙겨온 귤. 장군이가 할머니 이거 껍질 까기 쉬운 거야 하면서 골라준 귤이었죠. 할머니는 그 귤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좀 작고 예쁘장하지는 않은 귤이었습니다. 나랑 닮았네.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리고 다시 저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점장이 화면을 다 닫고 자리를 떠났고 기계는 휑하니 혼자 서 있었죠. 차갑고 딱딱하고 아무 표정도 없는 네모난 상자.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왠지 그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니도 힘들제. 할머니는 살금살금 다시 기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점장이 안 보는 틈을 타서요. 그리고 기계 옆 카드 넣는 구멍 근처에 그 귤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니도 참.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빡빡한 주인 만나가 고생이 많테이. 기계는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죠. 내 주머니가 따뜻하다. 이 귤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따뜻할 기다. 할머니는 귤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머리를 쓰다듬듯이요. 이거 묻고 힘내라. 알았제? 그 말을 하는 할머니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기계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죠. 문이 스르륵 닫히자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할머니 볼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스카프를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죠. 주머니 속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요. 우리 장군이 학교 끝나고 뛰어올 낀데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축 처지고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점장이 기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다음 손님을 안내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기계 카드 투입구 옆에 뭔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귤 한 알. 차가운 기계 위에서 그 쭈글쭈글한 껍질만 유독 튀어 보였죠. 점장의 미간이 단박에 구겨졌습니다.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런 걸 여기다 올려놔? 점장에게 그 귤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치워야 할 오염물이자 통제 불가능한 쓰레기일 뿐이었죠.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위생에 집착하던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아, 더럽게 시리. 점장은 귤을 집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손때가 묻은 걸 맨손으로 만지기 싫었던 겁니다. 그는 인상을 팍 쓴 채 손가락 끝으로 귤을 톡 쳐냈습니다. 툭! 힘없이 밀려난 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르르. 먼지 구덩이인 매장 구석으로 처박히고 말았죠. 하지만 점장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알코올 티슈를 꺼내더니 귤이 놓여있던 자리를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병균이라도 닦아내듯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차갑게 지워버렸습니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매장 구석 강민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노트북 너머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나가기 직전 기계를 토닥이며 귤을 올려두던 그 애틋한 표정. 그리고 지금 그걸 쓰레기 취급하며 쳐내는 점장의 손길. 강민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바닥에 굴러간 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었죠. 강민호는 천천히 걸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먼지 묻은 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쭈글쭈글한 귤. 차갑게 식어버린 그 귤을 보는 순간 강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계한테 이걸 주고 간 거야? 쫓겨나면서도 기계한테 귤을 올려준 사람. 그런데 그 기계를 전국에 깔아놓은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귤을 꽉 쥐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장 안을 휘둘러 봤습니다. 저만 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손님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는 점장이 보였죠. 강민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점장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죠. 이 매장,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강민호는 점장의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긴 뒤 몸을 확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진 유리문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밖. 할머니는 건물 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도 느렸죠. 아까 부딪힌 어깨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결국 못 샀네. 주머니 속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고스란히 들고 나왔죠. 할머니는 인적이 드문 건물 그늘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는 걷기 힘들었거든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조각조각 보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죠. 등신. 쓸모없는 등신.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햄버거 하나 못 사주고 이게 할매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칠칠 맞게 시리. 기계 하나 못 만져가 젊은 것들한테 쫓겨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디 같은 기. 늙으면 죽어야지. 쓸데없이 밥만 축내고.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초겨울 바람이 스쳐 지나갔죠. 장군아. 할머니가 못난 기라. 미안하다 아가.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그 불고기 햄버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었죠. 그래, 내가 꼭 사다 줄게. 엄마는 안 사주는 거 할머니가 꼭 사다 줄게. 그런데 지금 할머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햄버거도 없고 봉투도 없고 그냥 빈손이었어요. 우리 장군이 실망하겠지. 할머니가 큰 소리 뻥뻥 치더만 결국 빈손으로 왔네 카겠지.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손등으로 훔쳤지만 자꾸만 새로운 눈물이 차올랐죠. 아이고, 내가 왜 이러노? 왜 이래?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구두 소리였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매장 구석에서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던 그 남자. 강민호였죠. 강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그의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어요. 먼지가 묻은 귤 한 알. 아까 할머니가 기계 위에 올려놓은 그 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귤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이게 왜 선생님 손에? 강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셨구나. 이 할머니가 우셨구나. 강민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매장에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못난 거지 뭐.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 이러노? 강민호는 손에 들린 귤을 내려다봤어요. 먼지가 묻고 껍질이 쭈글쭈글한 볼품없는 귤. 쫓겨나면서도 기계 걱정을 했던 사람의 마음. 강민호는 그 귤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 제가 햄버거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안 된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어떻게 받노? 아닙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발, 제가 사드리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강민호의 눈이 이상했어요. 아까 매장에서 봤을 때는 차갑고 무심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울기 직전인 것처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총각, 와 그라노? 어디 아프나? 강민호는 대답 대신 귤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햄버거 사드릴게요. 무슨, 내가 뭔데 총각 돈으로 햄버거를 사 먹노?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강민호가 한 발 다가섰지만 할머니는 또 한 발 물러났죠. 총각, 마음은 고마운디 나는 괜찮다. 진짜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가는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강민호는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울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멋쩍은 듯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총각, 내 점심은 여기 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스락. 휴지에 쌓인 뭔가가 나왔어요. 강민호는 그게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얗고 납작하고 군데군데 누렇게 그을린 것. 할머니가 휴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 든 게 드러났죠. 누룽지였습니다. 밥솥 바닥에 눌러붙은 밥을 긁어서 말린 바삭바삭한 누룽지. 조각조각 부서진 채로 휴지 위에 소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봐라. 내 점심이다. 할머니가 누룽지 조각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아침에 밥 해먹고 솥단지 바닥 긁어서 싸온 기라. 할머니는 그 누룽지를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었어요. 맛있네. 고소하고. 웃으면서 씹는 할머니의 모습이 강민호 눈에는 어쩐지 너무 서글퍼 보였습니다. 고깃빵은 우리 손주놈 입에 들어가면 되고. 할머니가 또 누룽지 조각을 하나 집으며 말했죠. 내는 이 누룽지 오독오독 씹으마 배부르다. 괜찮다마. 할머니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이 강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주한테는 햄버거를 사주고 본인은 누룽지를 씹어 먹겠다고? 강민호는 할머니 손에 들린 누룽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부서진 조각들, 휴지에 묻은 기름기, 그리고 그걸 맛있다며 씹는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는 강민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나 돈이 없는 기 아이고. 그러더니 주머니 속 구겨진 지폐를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쥐었죠. 기계가 안 받아서 못 산 긴데 뭐 내 잘못이지. 뭐가 또 불쌍하다고. 그 말이 강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기계가 안 받아서 못 샀다. 내 잘못이라고. 할머니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누룽지를 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손 아까 기계 앞에서도 저렇게 떨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 강민호의 눈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귤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할머니의 누룽지를 바라보다가 그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죠. 기계한테는 귤을 주고 정작 본인은 누룽지를 씹어먹는 사람. 강민호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강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툭 빠졌습니다. 할머니.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강민호를 바라봤죠. 와 그라노 선생님? 얼굴이 왜 이리 하얗노?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강민호가 손에 든 귤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강민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귤에 머물렀죠. 아까는 반질반질했던 귤 껍질에 거뭇한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 입은 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귤의 먼지를 털어주려 손을 뻗자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제가 주워왔습니다. 점장이 밀어버렸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마음을 짓밟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버렸는감데?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더럽다고 생각했을 낀데.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강민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더럽다고 버려졌을 거라고. 그걸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강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기계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어요. 뭐라카노? 아까 그 주문 기계요. 그 네모난 상자. 강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전국 매장에 깔린 그 기계 제가 개발한 겁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민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강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저는 그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주문 속도가 몇 초 빨라졌는지, 회전율이 몇 % 올랐는지, 그 숫자 뒤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기계 때문에 할머니가 쫓겨나는데 저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귤 껍질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아이고, 총각. 와우노? 울지 마라, 울지 마. 할머니가 급하게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내가 뭐락했다고 우노. 안 울어도 된다, 마. 하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죠. 할머니는 쫓겨나시면서도 기계가 추울까봐 귤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강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계 만든 저보다 기계한테 귤 준 할머니가 훨씬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피식 웃으며 강민호의 어깨를 투박하게 토닥였죠. 됐다, 총각. 그거 가지고 뭘 그라노.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기계가 나쁜 기 아이고 총각이 나쁜 기 아이라. 그냥 세상이 좀 빠른 기지 뭐. 나 같은 늙은이가 못 따라가는 기지. 총각 잘못 아이다.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강민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울고 나왔으면서 왜 나를 위로하는 거야? 강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총각. 고개 들어라. 이기 뭐하는 기고.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지만 강민호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만큼은 저 기계 말고 제가 직접 주문받겠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 장군이 오늘은 꼭 그 불고기 햄버거 먹게 해주고 싶어요. 같이 들어가시죠, 할머니. 할머니는 그 손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근데 아까 그 점장이 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게요. 할머니는 강민호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매장에서 차갑게 보이던 그 눈이 지금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람은 폐 안 끼치는 기재? 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고 두 사람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점장이 이쪽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쫓아낸 할머니가 다시 들어오는 걸 보자 점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죠. 아니, 아까 그 할머니 아니에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만 강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점장은 하려던 말을 멈췄습니다. 비켜주시죠.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장은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님은 또 뭐예요? 일행이세요? 예. 강민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행입니다. 주문할 거니까 비키세요. 강민호는 점장을 지나쳐 텅 비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긴 주문은 주문기계 이용 바람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점장이 헛웃음을 치며 따라왔습니다. 아, 손님. 여기 글씨 안 보이세요? 저희는 카운터에서 주문 안 받아요. 직원도 없고 계산기계도 꺼놨다니까요. 그럼 켜세요. 강민호가 카운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 톡 두드렸습니다. 예. 점장님이시죠? 점장님이 직접 켜서 받으세요. 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보세요, 손님. 규정이라니까요. 뒤에 기계 놔두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점장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매장 안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기계가 손님을 내쫓으면 강민호가 한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서서 받아야죠. 그게 점장이 할 일 아닙니까? 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민호의 기세가 워낙 대단해서 규정이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낼 수가 없었죠. 서랍 안에 현금 열쇠 있죠? 여세요. 강민호는 마치 이 매장의 구조를 다 아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그 기계와 시스템을 다 설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장은 무엇에 홀린 듯 쭈뼛거리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계산기계 화면을 켰죠. 띠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계산대가 열렸습니다. 강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이끌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자, 할머니.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소리 지르던 점장이 지금은 얌전하게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불고기빵 세트 하나 주이소. 할머니가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점장을 향해 단호하게 정정했죠. 불고기 버거 세트 2개 주세요. 점장은 흠칫 놀라 강민호를 쳐다봤지만 강민호의 눈빛에 눌려 군말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를 거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주문하니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강민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니, 총각 2개라니. 하나면 된다. 내 배 안 고프다. 아까 누룽지 안 봤나? 나는 그거면 된다니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비싼 밥 얻어먹는 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하지만 강민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2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죠. 할머니, 장군이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할머니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죠. 아니, 그래도. 그리고 할머니가 누룽지 드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네. 강민호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으니까요. 알았다. 정그람은 고맙게 묵을게.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햄버거 세트 2개가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묵직한 봉투를 받아
할머니 손에 들려드렸죠. 할머니, 여기요. 식기 전에 얼른 가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했죠. 아이고. 할머니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글썽글썽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불고기 빵이구나. 그것도 2개나. 할머니가 강민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이 총각. 총각 덕분에 우리 장군이 생일날 고기빵 먹겠네. 총각, 복 받을 끼다. 꼭 복 받을 끼야. 강민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기계에게 준 그 귤. 강민호는 그 귤을 꼭 쥐며 생각했어요. 이 귤은 버리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할머니가 햄버거 봉투를 품에 안고 매장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민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가 다시는 사람을 울리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그 시각 아들네 집.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장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는 대답 대신 봉투를 장군이 앞에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장군이가 봉투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햄버거가 보였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거 그거야? 불고기 버거? 할머니가 씩 웃었어요. 마, 우리 장군이 생일인데. 이것도 못 사주면 내가 할매가. 와, 할머니 최고야. 장군이가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장군이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이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구나. 다음 날 오전 회의실로 가는 복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 귤이 들려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하게 마른 할머니의 귤. 강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화면이 떠 있었고 그 위로 온갖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평균 주문 시간 47초, 매장 회전율 12% 상승, 월 매출 증가율 8.3%. 화면 속 숫자들은 모두 위를 향해 치솟는 화살표를 달고 있었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회의실에는 마치 잘 깎아놓은 얼음 조각상처럼 임원들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오로지 화면 속 빨간색 그래프만 쫓고 있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발표를 맡은 팀장이 강민호 쪽을 힐끗 보며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님이 주도하신 키오스크 도입 전략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도입률이 벌써 87%를 넘었고 평균 주문 시간도 1분 이하로 단축됐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상석에 앉은 백발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최고 임원 상무였죠. 역시 강 본부장이야. 사람 줄이고 기계 늘리니까 이렇게 숫자가 예쁘게 나오잖아. 안 그런가? 상무의 칭찬에 모든 임원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쏠렸습니다. 상무 바로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강민호.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굳게 담은 입술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상무가 턱을 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민원이 좀 들어온다던데 어르신들이 기계 쓰기 어렵다고. 회의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아, 그 건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노인 모드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노인 모드? 예. 글씨를 크게 하고 단계를 단순화하는 거죠. 그거 넣으면 어떻게 돼? 화면이 복잡해집니다. 이사가 난색을 보이며 강민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글씨를 키우면 메뉴가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럼 화면을 자꾸 넘겨야 하고 주문 시간이 늘어납니다. 강 본부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효율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회전율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질 게 뻔합니다. 숫자가 망가진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정리됐습니다. 그럼 굳이 왜 해야 합니까? 누군가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야 젊은 사람이랑 같이 오시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직원한테 부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 떨어질 게 뻔한데 왜 굳이 우리가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임원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효율, 숫자, 매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쿵. 그 순간 회의실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웃고 떠들던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상무 옆자리.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소리였죠. 먼지가 묻은 귤 한 알. 껍질이 쭈글쭈글하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볼품없는 귤이었습니다. 강 본부장, 이게 뭔가? 상무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강민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또 다른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스락. 휴지에 쌓인 뭔가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휴지를 펼치자 그 안에 부서진 누룽지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누렇게 그을리고 조각조각 부서진 초라한 누룽지. 세련된 회의실, 반짝이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썩은 귤과 부서진 누룽지. 그 이질적인 풍경에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지, 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같은 걸 꺼내놓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강민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귤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어제 우리 기계 위에 올려져 있던 귤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계 위에 귤이라니 무슨 소리야?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기계가 추울까봐 올려놓은 귤입니다. 임원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기계가 추울까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죠. 강민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손주 생일이라 불고기 햄버거 하나 사러 매장에 오셨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계를 못 쓰셨어요. 화면이 어렵고 글씨가 작고 영어가 섞여 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헛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혀를 차고 빨리 하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점장은 할머니 손에 흙 묻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기계 고장나면 물어내실 거냐고, 여긴 노인정이 아니라고.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에이 설마, 우리 매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강민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룽지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리고 이건 그 할머니가 드셔야 했던 점심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누룽지로 향했어요. 밥 해먹고 솥단지 긁어서 싸온 누룽지. 강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주는 따뜻한 햄버거 먹이려고 자기는 이거 오독오독 씹어 먹겠다고 하시던 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숫자 타령을 하던 임원들도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 기계 때문에 햄버거도 못 사고 돌아갔습니다. 강민호는 차오르는 울음을 꾹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줄 막는다고, 손에 흙 묻었다고, 기계 못 쓴다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듯 나가시면서 기계가 불쌍하다고 귤을 올려놓고 가셨어요. 기계가 추울까봐, 빡빡한 주인 밑에서 고생한다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난감한 표정, 민망한 표정, 불편한 표정.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강민호가 테이블을 한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 제가 들은 건 숫자뿐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문 속도, 회전율, 매출. 그 숫자 뒤에 사람이 굶어도 되는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 말이 너무나도 뼈아픈 진실이었으니까요. 강민호가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기계 못 쓴다는 이유로 밥을 굶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까? 상무의 표정이 굳었죠.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회의실 안에 탄식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 올리는 기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강민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르신 모두 안 넣으시겠다면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났어요. 사표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숫자로 가득 찬 화면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귤과 누룽지에 가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상무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 본부장 말이 맞는 것 같군. 숨을 죽이고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쭈글쭈글한 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죠. 나도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거든. 잠시 말을 멈춘 상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밖에를 못 나가셔. 기계가 무섭다고.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시더군. 상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첨단 기술이 결국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을 문 밖으로 내쫓고 있었던 거구만. 회의실에는 다시금 정적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거운 숙연함이 감돌았습니다. 상무가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사표는 집어넣게.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전용 모드, 당장 진행해. 예산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이번 분기 안에 무조건 도입하게. 강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무가 귤을 집어들며 덧붙였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강 본부장이 직접 총괄해. 세상에서 제일 쉽고 제일 따뜻한 기계로 만들어. 자네가 묶은 매듭이니 자네 손으로 직접 풀어야지. 자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닌가. 강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상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여전히 빨간색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기계 때문에 굶어서는 안 된다는 것. 테이블 위에 놓인 먼지 묻은 귤과 부서진 누룽지가 그 뼈아픈 진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햄버거 매장 한쪽 벽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전용 주문 기계 곧 설치됩니다. 큼직한 글씨와 함께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그 포스터 아래에서 점장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서비스 재교육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공문. 그 명단 맨 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점장은 중얼거리며 매장 입구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오늘 본사에서 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누군지는 몰랐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점장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그날 그 할머니랑 왔던? 점장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쫓아내려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와서 강제로 계산기계를 열게 했던 그 남자. 눈빛이 서늘해서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였죠. 저 남자가 왜 또 왔지? 또 컴플레인 걸러 왔나? 점장은 황급히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손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하지만 강민호는 점장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점장 앞주머니에 꽂아주었죠. 손님 아닙니다. 점장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강민호. 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본부장? 그것도 회사 실세라는 전략기획본부장? 본부장님? 점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아이고 몰라 뵙고. 저희 매장에 이렇게 직접. 커피는 됐습니다. 강민호가 점장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주문 기계가 줄지어 서 있는 곳, 그날 할머니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할머니가 어깨를 부딪혔던 유리 기둥. 강민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점장은 바짝바짝 탔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점장님, 저 기억하시죠? 아, 예.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날, 그 어르신이랑 같이 오셔서. 점장은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제가 계산기계 열어드리고 서비스 잘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햄버거를 팔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요? 강민호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손에 흙 묻었다고 소리 지른 게 서비스입니까? 점장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점심시간이라 좀 예민해가지고요. 예민하면 손님 쫓아내도 됩니까? 점장은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본사 매뉴얼에 바쁘면 노인 쫓아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점장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기세가 너무도 압도적이었거든요. 점장님은 그 기계를 방패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호가 기계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기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점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기계는요,
점장님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손님들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점장님은 이 기계를 핑계로 손님을 문전박대하셨더군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그날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강민호가 점장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여긴 노인정 아니에요. 점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맞습니다. 여긴 노인정 아니에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 할머니도 햄버거 사러 온 손님이었고요. 노인정이 아니니까 쫓아낸다? 그럼 아이가 오면 유치원 아니니까 쫓아내고 학생이 오면 학교 아니니까 쫓아내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나가셨는지 아십니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햄버거 하나 못 사서 죄인처럼 도망치듯 나가셨습니다. 이 유리 기둥에 어깨를 부딪히면서요. 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장의 어깨가 움찔움찔 떨리고 있었죠. 점장님. 예. 본부장님. 이번에 내려온 공문, 재교육으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강민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원래는 계약 해지건으로 올라온 거 제가 막았습니다. 점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그건 곧 폐업을 의미했으니까요. 한 번만 더. 강민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 매장에서 어르신이 눈물 흘리고 나가는 일이 생기면 그땐 제 권한으로 이 매장 간판 내립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점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본부장의 경고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맹세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할머니 앞에서 떵떵거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돌아서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나서도 점장은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두고 간 작은 귤 한 알이 점장에게는 피할 수 없는 벼락이 되어 떨어진 겁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햄버거 매장에는 새로운 기계가 하나 생겼어요. 기존 주문 기계들 옆에 유난히 눈에 띄는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른 기계보다 훨씬 컸고 글씨도 아주 크게 적혀 있었죠. 기계 위에는 따뜻한 색깔의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 전용 주문 기계. 천천히 주문하셔도 됩니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 기계 앞에는 줄 서서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기계를 쓰면 됐고 이 기계는 오로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모습의 할머니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손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야? 그래, 여기다. 여기. 장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매장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모습의 할머니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색 니트 가디건에 낡은 스카프를 두른 정겨운 모습. 김옥분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매장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새로 생긴 기계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고? 할머니가 천천히 그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큼직한 글씨가 떠 있었어요. 햄버거,
음료 세트 메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죠. 오호라, 글씨가 크네.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기계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고르이소.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껌뻑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고르이소.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수한 경상도 말투의 음성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이기 우리 동네 말투 아이가. 사실 이 음성은 표준어 버전도 있었습니다. 표준어가 제일 알아듣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강민호는 일부러 사투리 버전을 먼저 만들었어요. 옥분 할머니 생각이 나서 경상도 말투로 한번 해봤던 건데 반응이 좋아서 제주도, 전라도, 충청도 버전도 곧 나올 예정이었죠. 딱딱한 기계가 어머님, 천천히 하이소하고 말하면 왠지 동네 이웃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기계에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화면 곳곳에 손가락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주문이 끝나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하고 화살표가 또박또박 알려줬죠.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할머니는 신기한 듯 기계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햄버거를 선택하셨습니다. 기계가 또박또박 말하더니 이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햄버거로 드실랍니까? 기계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불고기 버거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보였죠. 할머니가 그걸 눌렀습니다. 이야, 불고기 버거. 참 맛있는 거 고르셨네. 기계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르신, 햄버거만 드릴까요? 아니면 1,000원만 더 보태서 시원한 콜라랑 감자튀김까지 싹 다 나오는 세트로 드릴까요? 오호, 세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세트를 눌렀습니다. 세트 선택 완료됐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실랍니까? 현금으로 하실랍니까? 카드, 현금이라는 글씨가 크게 떴어요. 할머니는 카드를 눌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요 아래 투입구에 넣어주이소. 천천히 해도 됩니다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투입구에 넣었어요. 빅, 결제 완료됐습니다. 주문번호는 127번이네. 잠시만 기다려 주이소. 할머니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퍼졌죠. 아이고, 내가 해냈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야, 이거 참 쉽네. 할머니는 기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니는 참 착하네. 예전에 봤던 것들이랑은 다르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죠. 그때 할머니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기계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기능은 김옥분 할머니의 귤한 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에 뭔가가 반짝이는 게 맺혔죠. 뭐여, 이게. 할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헛웃음을 쳤어요. 총각이, 그 총각이 이런 걸. 할머니는 기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고맙다, 총각아. 복받을 끼다, 정말로. 매장 밖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죠. 그는 할머니가 기계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 귤 한 알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고 껍질이 쭈글쭈글했던 그날의 귤. 강민호는 그날 썩어가는 귤을 버리지 않고 사진으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자신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죠. 강민호는 화면 속 귤을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기계 위에 놓였던 그 쭈글쭈글한 귤 한 알. 옥분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강민호라는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선가 기계 앞에서 작아진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한 따뜻한 귤 한 알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3초만 기다려주는 여유,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 테니까요. 세상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따스여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